자, 그럼 한번 네, 시장 상황. 네, 기다리면서 오늘 시장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국 증시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심화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화 긴축 완화 기대감 증가 때문에 이 금융시장 안정화, 그러니까 단기자금 시장 경색 완화, 원달러 환율 안정, 이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분명히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6포인트 상승하면서 출발을 보였고요.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되면서 아침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기 시작했는데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까지 더해지면서 힘을 보탰습니다. 양 시장의 그 10월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던 날이고요. 캐나다가 금리 50bp 인상을 했는데 실제 컨센서스가 75bp 인상이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뭐 피벗 아닌 피벗 같은 느낌을 좀 준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12월 연준 금리 인상 조절론, 이게 이제 다시 부각되는 계기로 부상이 됐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의 각국의 개입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 점도 긍정적이고요. 굉장히 최근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달러를 이제 막고 있죠.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성장률이 국내에서 예상보다 좋았다는 점도 부각이 됐는데 내수와 투자 효과에 따라서 성장을 보인 점이 국내에도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우려보다 경기가 괜찮았다는 인식이 반영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전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유통이나 운수창고, 기계, 금융업, 소재 등 경기 민감주가 오늘 좀 특별하게 많이 올라갔는데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쪽도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급등세를 보였고요. 특히 최근에는 대형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중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형 2차 전지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 지수를 주도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뭐 거의 7% 넘게 급등을 보이고 있죠. 전기전자 반도체 실적 공개 후에 뭐 주가도 선방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말씀하셨던 이재용 회장 취임 보도가 나오면서 플러스 전환했고,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급등세가 나온 종목도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간 눌렸던 자동차 섹터도 반등 시도가 나왔고, 코스닥에서는 게임이나 2차 전지, 엔터가 주도를 했는데 외국인은 기관들이 같이 이제 코스피 동반 매수를 보였고, 외국인은 특히 이제 매수 업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오늘은 대부분 업종을 매수를 했는데요. 네. 거기다가 10시 50분경에 한은의 금통위에서 6조 원 정도의 RP 매입과 적격 담보증권 확대 결정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관련된 부분, 채권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였습니다. 표를 가져왔는데 보여주시면은 뭐 대출 적격 담보증권이나 뭐 변경 전 후에 대한 이제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걸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이 나와 있고, 변경 후와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은 일단 RP 매매 대상 증권이 3개월간 한시적 확대가 되는데 은행채와 그다음에 플러스 9개 공공기관채, 한전채까지 포함입니다. 예, RP 매매 대상 증권에 포함됐습니다. 이게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6조 원 한시 RP 매입이 있는데 증권사와 증권금융 대상 RP 매입도 6조 원 규모로 한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고,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배치되는 것은 아닌 것을 분명히 했지만 국고채나 통환채 등 전 구간 4에서 6bp 정도까지 하락을 하면서 채권금리가 안정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이 와중에 금리 인상을 더 고집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 아니냐라고 좀 해석을 한 듯한 느낌이 들었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그 시각에 중국의 인민은행이 2,380억 위안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또 들리면서 최근 3거래일 연속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3거래일 누적 7,440억 위안을 공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공격적으로 시장에 돈을 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 공급도 국내에도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한국 시간 오후 2시 이후에 엔화가 갑자기 강세폭을 확대했는데 시장에 특별한 이슈나 재료는 없었습니다만 시장의 일각에서는 오늘 저녁에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나 내일 있을 BOJ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기술적인 움직임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군다나 소프트한 최근에 뭐 일본 정부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환율과 관련된 방어도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는 장중 2290선까지 근접을 하면서 9월에 갭 하락 지수대인 2260에서 2285포인트에 위치한 상황까지 올라왔습니다. 업종별로 마지막으로 본다면 뭐 포스코 홀딩스나 현대제철 중심으로 철강 금속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삼성물산은 6%대 상승하면서 유통업도 강세를 보였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최근 상승했다는 차익실현 매물 때문에 약간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업종별로는 디지털 컨텐츠나 IT,
IT 소프트웨어, IT 부품 강세를 보였고 통신 서비스는 약세를 보였는데 시총 상위단에서는 2차 전지 소재주나 게임주 강세가 특징주로 보인 상황이고요. 네. 아직은 강달러 기조가 추세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은 뭐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최근에 강세가 과도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ECB나 BOJ 회의와 다음 주 FOMC 이후에 달러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증시의 방향성이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RP 매매는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 뭐 이게 아마 RP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하면 시중에 유동성이 좀 단기적으로 풀린다. 네, 이렇게 단기적인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죠. 단기적인 유동성 공급에 대한 효과가 확실히 있는 정책을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좀 더 여유 있게 함으로써 시중에 지금 현재 말라 있는 돈줄을 조금 그래도 풀어준 효과를 발휘했다. 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슈가 됐었던 업종들 정리해 보자면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좋았어요. 네. 1.74%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지수가 코스닥 코스피가 네. 어. 예, 1.74. 74. 네. 7 왜요? 아, 네. 74년생? 예, 75년생. 네. 알겠습니다. 저는 73년생. 아, 그러세요? 네. 아유. 저는 예, 84년생. 참 예. 젊어 보이십니다. 네. 아닙니다. 뭐 감사합니다. 자, 우선 이제 엔터 엔터즈. 업종 먼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행동, 주주 행동주의 행보의 SM을 중심으로 엔터 업종의 주가 강세가 오늘 특징으로 나타났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파트너스 측이 이제 사내이사 3인 교체 추진을 위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내이사 지명을 위해서 이제 5%의 우호 지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어떤 지분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고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 등 투자사들을 향해서 100기사를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내이사 임기가 내년 3월 26일이고 모두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가족 또는 측근에 해당하는데 표를 보여주시면 띄워주시면 보입니다. SM 엔터 주요 이사진을 보시면 뭐 이성수, 타경준, 박준영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재직 기간 보시면 위에 세 분이 거의 뭐 16년에서 20년 정도 재직을 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수만 그 총괄 프로듀서의 가족이나 측근에 해당하는데 뭐 한 분은 뭐 이렇게 그 초조카 뭐 이런 정도의 뭐 관계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뭐 거의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들로 이제 이렇게 임기가 헤어지는데요. 일단은 올해 3월 뭐 주주총회 당시 SM 측이 사내이사 2명을 신규 선임을 시도하다가 이 주주들의 반대로 성사시키지 못했죠. 반면 이제 온라인 파트너스 측이 추천한 감사가 선임되면서 우세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후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도 뭐 조기 종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도한 라이선스 비용 지불을 문제를 개선시키면서 이제 멀티플을 좀 올리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흐름이 괜찮았고요. SM 라이프 디자인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SM과 더불어서 관심을 받았던 하루입니다. 네. 이어서는 뭐 오늘도 역시나 이슈가 되는 2차 전지 얘기 뭐 계속 하루라도 안 하면 뭐 큰일 났죠. 네, 뭐 최근에 장이 정말 뭐 부침이 있었던 시장이었지만 2차 전지를 빼고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주도 섹터로서 아주 존재감을 가장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싼 부분들 때문에 우려를 하는 쪽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흐름을 보면 뭐 거의 뭐 이거 거의 무시하고 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뭐 삼성 SDI가 그렇게 뭐 7%까지 막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센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뭐 소재, 장비주들 오늘 뭐 급등세인데요. 지금 뭐 결국 국내 배터리 전기차 사업에 대한 확장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상당히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매출 목표를 기존 22조에서 25조 원으로 다시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삼성 SDI는 4분기에도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삼성 SDI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뭐 적자이거나 아니면은 로우 싱글 그러니까 뭐 한 자리 숫자 낮은 한 자리 숫자의 영업이익률을 보였기 때문에 중국의 CATL과 상당히 비교가 되면서 할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올라오면서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에도 수익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들을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강하게 가고 있는데 표를 가져왔습니다만 이게 CATL 영업이익률과 이제 삼성 SDI 배터리 영업이익률인데 CATL 영업이익률이 거의 10%대 중반, 15%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과거에 보시면은 뭐 5% 미만 계속 이제 이렇게 이루어다가 지금 SDI가 이번에 10%를 넘기고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잡으면서 이제 멀티플을 CATL 정도로 받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면 삼성 SDI가 지금 한 19배에서 20배 정도 사이예요.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이 78배니까 사실 LG 에너지솔루션이 비싸다 말이 나올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CATL 같은 경우는 24.5배거든요. 그러니까 CATL보다 삼성 SDI가 싸긴 싼데 네. 사실 LG 에너지솔루션은 조금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 내년 실적 기준 EV EBITDA 비교를 해봐도 삼성 SDI가 11배 정도 수준이고요. CATL이 15.6배니까 삼성 SDI가 좀 할인받고 있죠. 근데 LG 에너지솔루션이 27배니까 사실 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말이 나올 정도는 맞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수급이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치우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또 이야기가 나온 게 테슬라의 세미라는 그 차가 있는데요. 큰 트럭 같은 거죠. 네, 네. 이게 이제 판매 허가가 났고요. 원통형 배터리가 그래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은 테슬라의 세미가 뭔가 이게 이제 테슬라의 세미라는 차거든요. 트레일러 싣고 다니는 트럭 같은 거군요. 네, 뭐 상당히 뭐 멋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이제 판매 허가가 나왔는데 이게 12월부터 공급이 시작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벌써 양산 들어간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EPA 쪽에서 이제 Certificate of Conformity, 뭐 좀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부여가 됐고 여기에 따라서 12월부터 확정적으로 이제 공급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세미의 배터리 용량 최대가 1000kW입니다. 근데 이게 초기에는 2170 타입이 장착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점차 4680으로 대체되면서 이게 원통형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Y의 배터리 용량이 75kW이기 때문에 세미 한 대 판매는 테슬라 모델 Y의 10세대 분량의 배터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BMW나 빈페스트, 볼보, 리비안, 루시드 등으로 원통형 배터리 신규 장착 업체들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삼성 SDI가 또 이제 최근에 원통형 배터리 사업의 성장 모멘텀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원통형 쪽이 지금 부품업체들이나 소재가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신 EDP나 신흥 SEC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급등을 같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유안타 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올해 하반기가 이제 2차 전지 장비가 대규모 발주 사이클에 진입하는 시기로 밝히면서 오늘 장비주들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순차적으로 나오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북미 신공장 테네시 공장의 발주가 5월부터 시작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SK온은 켄터키와 테네시 공장 장비 발주가 4분기 중에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전방의 요구에 부합하는 높은 기술력을 갖춘 전국 공정업체들의 지속적인 경쟁 우위가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턴키 수주가 가능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표를 좀 보여주시면요, 유안타증권의 리서치 센서 나온 표인데 이 주요 생산 시설의 발주 타임라인 예상입니다. 그래서 SK온과 LG 에너지솔루션, SDI 이렇게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보면은 켄터키, 테네시 이런 쪽 난징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발주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고요.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하반기 쭉쭉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시면 국내 배터리 3사 캐파 증설 계획인데요. 이것도 유안타증권 자료인데 보시면 SK온과 LG 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삼성 SDI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올라오는 게 특히 LG 에너지솔루션이 상당히 크게 캐파가 많이 올라오죠.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좀 파랗게 짙게 파랗게 보이는 게 이제 SK온 쪽이고요. 삼성 SDI도 조금 보수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세한 그림이 조금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전체적으로 지금 3사가 캐파 증설 계획이 아주 공격적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전국 공정업체 수주장부 추이인데 전국 공정업체는 이제 PNT나 CIS, TSI 이렇게 세 가지 회사인데 수주 합산을 보면은 뭐 거의 지금 2조 원대 넘는 상당히 높은 전국공정 수주장고 나오고 있죠.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조립공정업체 수주장고인데 엠플러스나 유일에너테크, 필옵틱스 이런 종목들인데요. 합산을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22년 들어오면서 수주장고 추이가 가장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표는 활성화 공정업체 수주장고 추이를 보여주시는 그 다음의 표인데요. 활성화 공정업체는 이제 원익PN이나 하나기술, A프로 이런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의 합산 수주장고도 전년비 140%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표는 자동화, 검사, 기타 업체 수주장고인데 여기엔 코인테크나 아바코, 엔시스나 뭐 이노메트리 이런 회사인데 이런 쪽도 작년 대비 112% 증가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워낙
그 수주 잔고가 없었던 회사들이 뭐 140%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제일 앞단에 보여드렸던 그 전국 공정업체 수주 잔고가 2조 원에서 2조 5천억까지 올라오는 극단적으로 이제 수주 잔고 추이 가치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이야기되는 뭐 회사가 PNT입니다. PNT. PNT. 예, 오늘 그래서 많이 PNT가 올랐죠. 오늘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다른 업체도 좀 오르긴 했지만 수주잔고 절대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장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오늘 이창양 산업장관이 이제 2차 전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오후에 또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상당히 좀 정책적으로 정부가 밀어줄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된 셀, 소재, 그다음에 장비 업체까지 오늘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나 많이 오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대형주도 그렇고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진짜 대단합니다. 아, 2차 전지 섹터를 안 갖고 있는 건 참 바보 같은 짓이었던 것 같아요. 안 갖고 계세요? 한 종목도? 지금은 없죠. 한때 그 나노 신소재가 좀 있었는데, 어. 예, 그 친구 이제 수익 그래도 그 종목 그건 수익이었잖아요. 이제 수익 난 종목이죠. 예, 보내드렸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따라가기가 지금은 좀 그렇죠. 예. 그렇죠. 내일 덥석 사시면 안 됩니다. 네. 덥석 사는 게 저희 또 주특기인데. 네. 예. 그냥 덮어놓고 예, 우리 또 덥석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덥석. 천하제일 단타 대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태양광. 네, 뭐 현대자동차 등 뭐 글로벌 완성업체들이 또 태양광 이슈가 또 있더라고요. 이 공장에 필요한 전력을 작체 생산한다. 네. 이게 이제 태양광 관련된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고요. 뭐 이게 이제 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뭐 대기업들이 아마 자체 전력 관련된 부분들을 일정 부분 뭐 태양광 쪽으로 좀 가져가는 이쪽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가 국내 최대 생산 시설인 울산 공장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다음 달 추가 착공 예정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 9월 설비를 완공하면서 해당 공장 태양광 발전 용량을 현재 9메가와트에서 15메가와트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제 10메가와트 규모로 설치된 충남 아산 공장의 태양광 관련된 시설도 증설을 검토 중에 있다고 알려졌고요. 연구시설 등의 현재 562kW인 태양광 발전 용량을 3메가와트 규모로 이제 증축할 것으로 계획하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그냥 이슈가 되면서 좀 이제 우려를 됐고요. 현재 이제 뭐 GM 같은 경우도 25년까지 미국 공장을 100% 재생에너지로 가동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과의 미국 합장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로 ESS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저장한 다음에 기업과 개인이 팔아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산업도 상당히 좀 빠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더군다나 이제 그 OCI 같은 경우도 뭐 3분기 실적이 컨센을 뭐 소폭 상회하는 뭐 이야기를 냈는데 사실은 오늘 OCI는 조금 이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태양광 관련해서는 뭐 대성 파인텍이나 레이크 머티리얼즈,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 SDN 등이 좋았는데요. 특히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는 마그나 미국 공장 확장 수혜가 지속 부각된 점도 오늘 호재로 작용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오후에 발표된 하나솔루션 실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전체 그 실적 중에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 올해 3분기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오늘 발표된 OP,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972억 정도로 이제 나왔는데 시장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지면서 2천억 정도 나와야 된다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만약에 전체 실적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2천억에 좀 못 미쳤다면은 아마 하나솔루션 주가가 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적 발표 나오면서 바로 하나솔루션이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은 사업 부분별 실적 중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실적만 제가 따왔는데 이 부분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눈높이가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시장이 생각했는데 거기에 거의 맞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솔루션이 실적 발표 후에 마이너스로 나갔다가 거의 막판에 7% 이상 급등세까지 올라왔고요. 그게 4분기가 OP 마진이 3분기보다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Q의 증가, 그러니까 전체 물량도 증가되고 해상 운임도 안정화되면서 상당히 비용도 줄게 되면서 4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 이야기됐습니다. 그래서 4분기가 3분기 대비 10에서 15% 정도 매출이 증가할 것이다.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 나왔고요. 11월 전까지 수요가 몰리는 국가가 일부 있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발언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아마
아마 4분기가 3분기 대비 일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네. 가격은 4분기에서 강보합세 그러니까 3분기보다 빠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Q가 증가하고 P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4분기에 대한 기대감까지 올라온 부분이 아마 실적 발표 이후에 마이너스 갔다가 7%까지 올리는 그런 요소가 됐습니다. 하루 만에 주가 변동이 10%가 나타났네요. 천하제일 네. 단타대 이런 종목을 딱 발굴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하나솔루션 같이 이렇게 큰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딴 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건 아닌가. 어제도 저희 이제 방송 중에 그 태양광 관련 이슈가 또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미국 쪽에 증설을 하거나 미국 쪽에 포커스. 그래서 제가 하나솔루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네. 어제 방송 중에 말씀드렸는데 뭐 어쨌든 하나솔루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네. 길게 보셔도 뭐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 수준의 흐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워낙 변동성이 크죠. 그쵸. 뭐가 하나라도 미스하면 또 이제 급락을 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오늘 SK하이닉스가 4%나 빠졌어요. 하이닉스가 네. 네네 그렇습니다. 뭐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메타가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이 안 좋았잖아요. 시간이 뭐 이렇게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우려가 많았는데 근데 메타 그 발표 중에 데이터 센터와 AI 등 2023년 투자 확대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타 자체로 보면 별로 굉장히 안 좋아서 뭐 장에서 급락하고 시간에서 막 맞아요.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데이터 센터 관련된 확충, 투자 확대 이게 나오면서 오히려 그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뭐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미국 쪽의 아리스타라는 회사라든지 그 회사가 시간으로 8%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마벨테크가 3%, 엔비디아가 4%, AMD가 2% 이렇게 아침에 반도체 섹터 IT 쪽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메타는 안 좋았지만 2023년 투자 확대가 발표가 되니까 이와 관련된 이 데이터 센터나 이제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좋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반도체에 영향을 미쳤고요. 거기다가 대만 파운드리 UMC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캐펙스 컷 그러니까 그 축소를 이야기한 거다. 캐펙스 축소를 이야기했고요. 기존에 36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시장에 알려졌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인 요인이죠. 근데 오늘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뭐가 이야기 있었냐면 내년에는 데이터 센터 증설도 확대될 거고 신규 CPU를 위한 DDR5 채택도 늘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수요 회복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올해나 혹은 내년 캐펙스 투자가 바로 다음 해에 비트 생산 확대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 수요 대응을 위한 선제 인프라 투자는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한다. 이거는 캐펙스 컷이 없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메모리 쪽에 인위적인 감산은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뭘 뜻하냐. 치킨 게임으로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다 지금 캐펙스 컷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는 내년 캐펙스 50% 이상 컷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 없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어떤 치킨 게임 쪽의 어떤 선언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영향을 오늘 좀 하이닉스에 안 좋게 미쳤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개별 이슈입니다만 솔라다임 관련된 위약금 3조 지급과 이에 따른 유상증자 가능성에 대한 시장에 소문이 돌았어요. 설인 거죠. 네. 솔리다임이 뭐 위약 그 계약 관련했는데 뭐가 잘 안 됐어요? 뭐 이런 거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았는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장중에 이거는 이제 사실 무근이로 추정이 된다라는 코멘트를 내긴 했습니다. 장중에. 그래서 전일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에 대해서 장비 매각이나 팹 매각 등 모든 시나리오를 포함한 여러 가지 그 컨틴전시 플랜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데에서 약간 시장이 이제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이걸 약간 다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게 발단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솔라다임 인수대금 10조 원 중에 1차 대금 8조는 올해 1월 기지급 완료가 됐고 잔금은 25년 세컨딜 클로징 때 지급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은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근거를 이야기를 했고요. SK 하이닉스 우시팹 그리고 솔라다임 대련 팹 관련해서 미국의 제재를 계속 유예해가면서 운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중국 내 장비 매각이나 팹 매각은 미국 정부의 반대로 불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중국 외 장비 반출도 중국 정부의 반대로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 이러한 여러 가지 설은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항투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닉스 50팹과 솔로다임 대련팹 모두가 건설 당시에 중국 정부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이제 미국 제재로 장비 반입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국외로 장비 반출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분석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50팹은 전체 디램 캐파의 45%, 솔로다임 대련팹은 전체 낸드 캐파의 30% 수준을 차지하기 때문에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중국 외 지역으로 이전은 아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미국 다음으로 또 큰 소비 시장이고요. 당연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에서 중국 판매 비중이 35%이기 때문에 뭐 중국 내 생산 시설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유상증자나 솔로다임 위약금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팹에 대한 장비를 옮긴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근거가 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혼재가 되면서 SK 하이닉스는 오늘 좀 네. 빠지는 장이 보였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캐펙스를 줄이지 않을 거고 다른 회사들은 줄이면 삼성전자만 이익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그걸 근데 다른 회사들이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얘기들대로 정말 다른 회사들은 뭐 캐펙스 50%씩 막 이렇게 줄이고 하면 당연히 공급이 줄 테니까 가격은 올라갈 거고 근데 그때 캐펙스를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만약에 요 시나리오대로만 가면 가격과 물량을 다 잡을 수 네, 있는. 그러면 뭐 굉장히 해피한 상황일 텐데 삼성전자 돈이 또 많으니까요.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 이야기는 네, 이제 이재용 이건 회장 이제 오셔서. 오늘 하나의 이제 뭐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네. 이야기니까 실제 어떻게 네. 돌아갈지는 또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네. 이재용 회장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 그분이 제일 정확히 아시겠죠? 쿨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자 이재용 조만간. 회장과 뭐 또 저랑 또 같은 세대니까 네. 뭐 우리 또 통하는 얘기들이 좀 있을 같은 겁니다. 세대세요? 네? 훨씬 이재용 회장님이 나이 많지 않으세요? 근데 관리를 잘하셨는지 젊어 보니까 외모는 뭐 거의 저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관련해서는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게임주 중에서 게임주 어떻게 됐어요? 네, 오늘 많이 왜 올랐어요. 올라요? 오히려. 오늘? 예. 그래서 아니, 이제 전망이 안 좋은데. 사실 뭐 위메이드나 뭐 여타 게임주들이 전망이 안 좋아서 네. 뭐 다 부침이 되게 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많이 튀어오르긴 했는데 뭐 사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광고 선전비가 크게 올라오면서 뭐 사실 적자도 많이 났고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전날 밤 나스닥 급락인데 비트코인 가격도 뭐 $20,000 유지되면서 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쪽도 상당히 좋았던 것도 일부 게임주들의 또 오늘 긍정적인 요인도 됐는데요. 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0일 위믹스 3.0 메인넷 출시를 시작으로 해서 자체 블록체인 메인넷 위믹스 3.0 관련된 생태계 거래용 스테이블 코인 위믹스 달러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믹스 달러는 게임 토큰이나 NFT 그다음에 탈중앙화 금융 이게 디파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관련된 위믹스 3.0에서 이루어진 모든 거래에 사용 가능하다 보이는데 아무튼 그 위믹스 파이까지 선보이면서 위믹스 관련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굉장히 구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6월 국내 출시한 미르 M 같은 경우에 연내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접목해서 글로벌 출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의 온보딩 계약 출시도 꾸준히 진행하면서 시장에 여전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이야기가 시장에서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설이 뭐가 돌았냐면 최근에 위메이드의 대규모 투자 유치권과 관련된 투자가 돌았다고 합니다. 저도 받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확인입니다. 근거가 완전히 뭐 확인된 건 아니고요. 사우디 아람코가 유력하다. 그래서 사우디 아람코 쪽에서 위메이드가 투자 유치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았는데요. 아람코가 위메이드에 투자한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5일 만이니까 게임사 텐센트나 뭐 블리자드, EA 스포츠나 NC, 넥슨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하면서 네옴시티의 기반인 비전 2030을 계획을 이끌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관련된 플랫폼 위믹스 3.0이 만약에 좀 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싶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사진 가져와 봤거든요. 네. 한번 보시죠. 그 위메이드 장영욱 대표가 이제 중동 비즈니스 잡지 표지 모델 장식하면서 위믹스가 집중 조명된 이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런 그게 10월 18일 기사네요. 이게 나왔습니다. 중동 쪽에서 위메이드 장영욱 대표를 집중적으로 이제 이게 취재하면서 위믹스가 집중 조명된 그 사례가 최근에 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장영욱 대표가 이제 그 아부다비 지사 설립했다.
이러면서 중동 투자 유치 등의 협업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 그다음 기사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네모난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부다비 지사를 설립하면서 중동 투자 유치 등 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이게 10월 26일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스토리 라인을 누군가 좀 짜서 이렇게 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정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또 이렇게 한번 모셔서 장영국 대표도 네네 한번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시원하다. 들어보는 것도 되지 않을까 네, 싶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네. 한번 모시지 않았나요, 이분? 예전에 나오신 걸로 제가 기억을 장영국 대표 네. 한번 모셨던 삼프로 것 TV예요? 네네. 그러면 뭐 친분이 네. 있으시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위믹스는 또 장 후반에 막판에 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뭐 거래되고 있는 게 그게 실제와 좀 다르다 뭐 이러면서 뉴스가 나오면서 약간 거래 유의가 이제 떴거든요.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이게 약간 뭐 여러 가지 뭐랄까 설 같은 거나 뉴스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중구난방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아무튼 뭐 오늘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일머니가 또 이렇게 위메이드에 조금 뭐 투자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설이 좀 돌았다는 점. 이거는 네. 이제 미확인이니까. 네, 근데 네. 영향을 미친 쪽도 좀 있을 수도 있다는 주의를 점을 좀 하시긴 예, 해야 한번 되겠네요. 가져오겠습니다. 면밀하게. 전에도 왜 그 위믹스 관련된 투자자들의 큰 실망이 한번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거 잘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 쪽에 보니까 요즘에 또 움직임이 남다른 뭔가 심상치 않은 게 보이고 있어요. 오늘은 네. 또 mRNA 쪽에 움직임이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뭐 솔직히 저도 피비긴 하지만 공부를 해도 mRNA 관련된 정확한 뭐 해석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바이오 쪽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어렵죠. 전문가가 아니라면 뭐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만 한국투자증권이 보고서를 또 통해서 이 팬데믹 시기에 많이 변하긴 했지만 최근에 가장 큰 변화의 요소 중에 이제 그 mRNA 백신의 등장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이 RNA 치료제는 뭐 개발 소요 기간이 상당히 짧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좀 빨리 뭔가를 대체할 수 있고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 가능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또 안정성이 입증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19 백신을 기점으로 이 RNA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이제 유전체라는 RNA 특성상 기존 단백질 의약품으로는 불가능했던 유전 질환 치료도 상당히 가능한 것들이 많이 이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좀 가시적이지 않느냐 이런 그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를 냈고요. 거기에 따라서 뭐 ST팜이나 뭐 이야기되는 회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올리패스라든지 녹십자, 셀루메드, 아미노로직스, ST팜 이런 관련된 리보핵산, 메신저 리보핵산 관련된 이러한 관련주들이 오늘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율주행. 자율주행차. 네. 네, 그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자율주행 자회사 모비라이가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가격으로 시작을 했지만 첫날 상장 주가가 30% 넘는 급등세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추진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고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자율주행차가 올라간 건 아니었고 오늘 관련된 모비라이 상장 이슈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파인디지털이나 모트렉스, HL 만도 이런 종목들이 테마가 이루어지면서 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수소차요? 네, 언론에 의하면 이제 그 EU가 뭐 수소차 충전소를 증설하기로 법안을 내놓았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3일 2028년까지 유럽 주요 간선 도로에 100km마다 수소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재 150개 정도의 EU 내 수소차 충전소를 2030년까지 150개에서 1,500개까지 늘리겠다. 10배 정도 늘리겠다는 거죠. 이걸 목표로 법안을 냈고요. 여기에 맞추어서 완성차들이 특히 이제 유럽 쪽에는 BMW 그룹도 수소차 iX5도 컨셉차 공개를 했고요. 지난 3월에는 스웨덴에서 iX5의 드라이빙 테스트를 거친 바 있고 25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스타트업 체인 남X라는 회사가 있는데 모터쇼에서 탈착식 수소 탱크를 선보이면서 또 화제를 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됐고 현대차도 오늘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이동형 수소 충전소 운영지에서 이동형 수소 충전소 H광진 무빙 스테이션 개소식을 개최했는데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소 쪽에 약간 힘을 빼는 분위기였어요. 전기차 쪽에 집중하고 수소는 약간 힘을 뺀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소 관련된 모멘텀을 강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요. 다만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유럽 연합 EU 쪽의 어떤 흐름들이 중장기적인 수소 관련된 생태계가 좀 더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좀 주목을 받았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월요일에 SK증권 나승두 연구위원 모시고 수소 이 얘기를 굉장히
굉장히 깊게 나눴었어요. 그때 이제 그분께서 나오셨을 때 워낙에 수소 관련해서 시장에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나와서 이야기하시면 당연히 이제 연구위원님께 화살이 가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서 연말까지 계속 잘 좀 버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좀 수소 쪽에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가 가는 한 수소는 함께 그냥 1+1처럼 네네. 가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관련한 이야기 못 보셨던 분들은 저희 2일 전에 영상 세계 에너지 대란 수소가 해결한다 함께 좀 확인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수소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지금 유럽 최대 아마 그 자동차 메이커인 그 폭스바겐, 네. 폭스바겐이 2033년부터는 아예 내연기관차를 안 만든다. 또 발표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쪽으로 수소로도 아마 저 폭스바겐도 좀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 관련해서 수소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바닥권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라는 거 전해드리고요. 네옴시티 얘기는 뭐 계속 나오는데 이게 정말 실체 뭐 있는 얘기입니까? 예, 뭐 간다, 뭐 국토부 장관이 간다, 뭐 오지 않으면 가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원래 가기로 했다고 계속 또. 예 뉴스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뭐 수주가 정말 어떻게 이루어질지 뭐 기대를 해봐야 될지 저희도 사실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 한국 여성경제인협회의 2022년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에 참석하면서 다음 달 초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또 내년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중소벤처기업들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답방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고 알려지면서 또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주가들이 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체가 따로 뭔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간다라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테마성 수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나라에도 마리아나 관련주가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신에 따르면 독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그 대마초죠 합법화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부 장관이 바로 예, 제가 유럽을 한 한 달 반 정도 배낭여행을 갔다 왔죠. 진짜? 예, 그래서 현지 시간 26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18세 이상 성인이 최대 30g까지 대마초를 소지하는 방안을 허용하겠다 밝힌 걸로 거지? 알려졌는데 합법화하겠다는 거죠. 30g이면 꽤 많은 양일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워보셨어요? 30g이 얼마 정도인지. 안 피워봤죠? 아니 근데 왜 보통 우리 저 네. 뭐죠 그 대마초 같은 건 아니면 저 히로폰 같은 거 필로폰 이런 것들도 뭐 0.03g 뭐 0.05g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일회용 뭐 이렇게 단위였던 것 같은데 30g이면 굉장히 큰 용량 아닌가? 예, 뭐 저도 이제 양은 정확하게 저도 뭐 전혀 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렇게 그 기호용 대마초 판매를 법적으로 허용하겠다 이게 봤기 때문에 뭐 허가받은 업체에 한해서 대마초 생산도 허용할 방침으로 이제 독일에서 언급이 된 거죠. 미국 시장도 요즘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사실 의료용으로는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 저는 네, 뭐 네,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뭐 기호용 대마초 이게 진짜 괜찮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아무튼 뭐 그러면서 이제 마리화나 관련주로 언급되는 종목들이 화일약품, 그다음에 우리바이오, 메디콕스, 뭐 EDGC 이런 종목들이 이제 관련주로서 언급되는데 아무튼 뭐 해외 쪽에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국내는 아니지만 해외 쪽에 그렇게 합법화된다면은 뭐 그쪽으로 또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내 업체가 관련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왜 이렇게 대마초 전문가분들이 많죠? 그 대마초는 30g이 이렇게 많은 양이 아니라네요. 그 필로폰은 이제 굉장히 많은 양인데 투약할 수 있는 근데 대마초는 적은 양인가 봐요. 네,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많죠? 네. 이상하네요. 네, 그냥 온라인 인터넷에서 보신 거겠죠? 네. 예, 마약은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네. 자, 지하도로 건설 얘기가 나왔어요. 아, 이거 되면 좋은데 이게 한 20년 걸리려나요? 어디 지하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변북로. 예, 지금 이제 서울시가 한강변을 따라 형성된 강북북로, 강변북로. 강북북로, 예, 그렇죠. 강북북로는 예. 어디예요? 강변북로겠죠. 네. 어떤 그리고 도심 중앙을 관통하는 이제 경부 간선도로. 서초 강남 이쪽에 예, 있는 예, 예. 뭐 지하 많이 이게 막히는 계속 거. 이야기가 됐던 거잖아요. 거길 지화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언제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기 너무 많았었잖아요. 네, 네, 항상 네. 뭐 지하화 한다. 이거 뭐 20 삼성동 거기도 지하화 한다. 20년은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랜 뭐 정말 될지 그건 보겠지만 아무튼 올해 두 도로 지하화의 타당성 조사
올해 안에 그리고 기본 계획 용역을 시작을 할 거다 이렇게 알려졌고 2024년 이후에 투자 심사 결과에 따라 뭐 설계나 공사가 추진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구체적으로 이제 몇 년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지하 도로 건설과 관련된 종목으로 이야기되는 무원 개발이나 한국 선제, 특수건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 또 주목을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오늘장 특징적인 움직임. 저는 마리아나 얘기가 가장 흥미로웠는데. 흥미로워요. 예. 예. 점점 근데 마리화나를 그러니까 기호용, 의료용 말고 기호용도 허가하는 나라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뭐 태국도 그렇고. 점점. 이런 얘기를 하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제가 홍콩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사실 불법이거든요. 홍콩은 네. 어,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니까 불법일 이제 것 뭐 같은데. 그 친구들이 누군지 말을 못하고 10년 전 일이니까요. 네. 그렇게 뭘 이렇게 말아서 옆에서 이렇게 술집에서 이렇게 피고 아유, 있었어. 그때 보니까 한번 해보셨구나. 아니 안 했죠. 아, 큰일 나죠. 친구들이 그냥 어. 호기심에 이렇게 한번. 아니 근데 그냥 멀쩡하던데요? 그렇죠, 괜찮았죠. 예. 아니 저는 제가 아니고 예, 아유. 아니 그 친구들이 뭐 막 이렇게 막 마약을 하고 저는 그래서 그게 뭔지 약간 뭐 향긋한 입 냄새가 아, 나가지고 향긋했어요 그게. 아니 그 풀립 냄새가 나서 이게 뭐지? 마도운 앵커로 바꾸면 어떨까요? 왜 이렇게 여대마 앵커나.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대마 하나 추가요. 네, 여대추. 뭐 이렇게 풀 냄새가 나는데 이게 그런 아, 거라고 플립사랑. 위라고 부르더라고요. 영어로 이거 위다.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예, 저는 뭐 담배도 안 피니까 네네. 뭐 전혀 그러니까 담배 냄새는 사실 맡으면은 머리 아파하는데 뭐지? 아, 이게 풀립이 맞으시는구나. 네, 대마로 그러면. 네. 아니 네. 여러분들 많이 아셔가지고 저도 네. 이야기를 이것도 지금은 안 하시잖아. 지금. 지금은 아니 안 저 하죠. 철컹철컹 그래서 그때 무서웠던 게 이게 걸릴까 봐. 연기만 이렇게 나오면 제 머리카락이 혹시라도 다 할까봐 좀 그때 한번 싹 탈색 한번 하셨. 아 그게 그때. 알겠습니다. 여도운 앵커는 지금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신고하시거나 그러지 말아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거 네.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걸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네. 그 친구들이 하는 거를 멀찌감치 해서 받고 손 떤다 손 떨어 손 떨어. 그렇습니다. 에이, 네, 괜히 또 우리 제가 여자는- 제무담을 팠네요. 네, 예. 다 과거 일입니다. 젊었을 때 철없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 여도운 앵커 잠시 또 광고 나가는 시간에 뭐 네. 좀 하고 와야 되니까요. 네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 아니 내일- 저를 보내야 되는데 여도운 앵커를 보내버리셔가지고 내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쉽지 않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